반갑습니다. 말로 하는 실전 수학의 금복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와 연산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자연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첫 번째 서로소가 있는데 서로소라는 단어는 공약수가 1 하나뿐인 두 자연수의 관계를 서로소 또는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하는 거죠. 그냥 서로소에 있다, 서로소 관계다 라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최대 공약수는 공통 미수의 작은 지수 부분의 곱으로 나타내고요. 최소 공배수는 모든 미수의 큰 지수 부분으로 나타내면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문제를 통해서 적용해 볼게요. 그 전에 최대 공약수는 영어로 greatest common divisor라고 하는데 great 최대, 그래서 G라고 표현하세요. 또 영어 쓰게 만드네. 자, 최소 공배수는 least common multiple이라고 하는데 이니셜 L만 따가지고 최소, least 그렇게 기록한답니다.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오. 자, 24와 60의 소인수 분해를 하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최대 공약수가 뭐라고 했죠? 공통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공통은 2와 3이 보이죠? 미수가. 그래서 작은 것, 지수가 작은 것.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G는 2의 2승. 그리고 곱하기 3. 최소 공배수는 뭐라고 했죠? 모든 미수 2, 3, 2, 3, 5니까 그냥 2, 3, 5 거기에서 지수가 큰 것 그러니까 2의 3승이 크고 3의 1승 똑같고 5는 5의 1승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 그래 계산하면 최대 공약수는 12 최소 공배수는 120이 되는 겁니다. 하는 방법 알겠죠? 자, 두 번째 5와 8을 소인수 분해하면 그 다음과 같고요. 공통인 부분은 하나도 없죠. 그러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각각 2의 3승과 5 그러니까 8 곱하기 5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1 최소 공배수는 40이 되겠네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소인수 분해만 빠르게 하면. 여기서 잠깐 5와 8은 최대 공약수가 1이었죠. 그러니까 5와 8은 서로 소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공약수가 1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서로소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정리하면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 한다. 공약수가 오직 1 하나뿐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 한다. 기억합시다. 두 수가 서로소인 것을 찾아봅시다. 자, 소인수 분해가 빠르면 돼요. 자, 9는 3의 제곱, 16은 2의 4승이죠. 공통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15하고 27이죠. 최대 공약수가 3이 보이죠. 공통으로 3 하나씩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얘들은 안 돼요. 3번 3 곱하기 7이고 7의 제곱이잖아요. 7 공통이죠. 얘도 서로소가 안 돼요. 25는 5의 제곱, 36은 2의 2승, 3의 2승. 서로소네요. 재밌잖아요. 소인수 분해, 곱의 분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시면 쉽게 보입니다.
다음 세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오. 먼저 소인수분해 해봐야겠죠? 다음과 같이 나타나네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거, 미수가 공통인 거 3, 5밖에 없네. 그리고 지수가 작은 거 3에서는 1승, 5에서는 1승.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15. 최소 공배수는요. 일단 모든 미수 2, 3, 5. 2, 3, 5에서 큰 거 2의 2승, 3의 2승, 5의 2승. 2, 5는 10이니까 100.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900입니다. 쉽네요. 아주 고급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두 자연수의 공약수는 각각 구할 필요 없어요.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됩니다. 그냥 최대 공약수 구해서 그 약수를 구해버리면 그 약수는 두 자연수의 공약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또 두 자연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됩니다. 이론적 설명은 조금 어려우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20과 72의 공약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20, 72 각각의 공약수를 구해야겠죠. 20의 공약수는 1, 20, 2, 10, 4, 5 끝났겠죠. 6개. 그리고 72의 약수는 1, 72, 2, 36, 3이 배수되니까 3, 24, 4, 18, 6, 12, 8, 9. 그러니까 12개. 그래서 우리가 공약수를 확인해 보니까 1 있고 2 있고 4 있고 5, 10, 20은 없으니까 1, 2,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0과 72를 소인수 분해하면 4 곱하기 5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 72는 8 곱하기 9니까 2의 3승 곱하기 3의 2승.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2의 2승. 2의 2승이 4죠? 그러면 4의 약수는 1, 2, 4. 아까 앞에서 눈으로 확인한 거랑 서로 같죠? 그래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두 수의 공약수와 같다. 바로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해 볼게요. 60이랑 126이에요. 자, 소인수 분해하니까 60은 2의 제곱 3, 5 이래 되고요. 126은 분해하니까 2, 3의 제곱 7이 되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것 2, 3 중에서 지수가 작은 것, 거듭 제곱수가 작은 것 둘 다 1승씩이네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6. 6의 약수는 1, 2, 3, 6. 따라서 확인 안 해봐도 60과 126의 공약수는 1, 2, 3, 6이 된답니다. 간단하죠? 아까 팁에서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고 두 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비슷한 원리로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두 수의 공배수를 바로 구할게요. 자, 18과 30에 공배수를 구하는 건데 소인수분해 해야겠죠. 그러니까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 30은 3 곱하기 10이잖아요. 10은 2 곱하기 5. 그래서 2, 3, 5 되네요. 자,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모든 소인수, 공통인 게 아니고요. 있는 소인수 전부 다에다가 거듭 제곱부, 즉 지수부죠. 지수부 큰 거를 적어요.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L은 2 곱하기 3 제곱 곱하기 5. 그러니까 90이죠. 그러면 90의 배수는 90, 180, 270, 360. 자, 이것은 18과 30의 공배수와 같다. 즉 공배수는 90, 180, 270, 36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 이것이 왜 그렇냐고요? 이론적으로 보시려면 수의 합성과 분해가
이해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게 있을 거예요. 약수 구하는 게 할 때. 그랬을 때 그 표가 있었죠. 그 표를 두 개를 18과 30을 표를 나열해 놓고 천천히 한번 쳐다보세요. 그걸 계속 보고 오늘 이해 안 되면 또 뭐 며칠 뒤에 또 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진짜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할까요? 네, 진정한 공부입니다. 자, 지금은 그렇고요. 좀 더 고학년이 되면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부터 해서 빠르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시오.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거듭제곱 곱셈의 합성이죠. 그러니까 3을 5번 곱했네. 그러니까 3의 5 거듭제곱 3의 5승. 자, 2번은요 전부 다 곱하는 거 맞고요. 2가 1개, 3이 2개, 5가 3개, 7이 2개. 그러니까 2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5의 3승 곱하기 7의 2승으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전부 다 곱셈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거듭제곱은 다음에서 소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연수의 분류죠. 자, 1은 기초수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죠. 기초수 1. 자, 2는 소수. 맞아요. 소수 중에서 유일한 짝수가 2랍니다. 자, 9는 3 곱하기 3 합성수죠. 곱으로 분해가 되는 수들은 전부 다 합성수예요. 13은 1 곱하기 13밖에 없잖아요. 소수. 15는 3 곱하기 5도 있으니까 얘는 합성수. 그 다음에 27은 뭐 3 곱하기 9. 33은 3 곱하기 11. 47은 아무것도 없죠. 1 곱하기 47 그거밖에 없어요. 1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소수죠. 59는 59도 없죠. 자, 그래서 소수는 2, 13, 47, 59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구단표 안에 있는 거 생각하면 더 쉽게 됩니다. 조금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두 분수가 있는데 모두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자연수 n값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하라.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하려면 n은 즉 분모의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약분했을 때 분모가 1이 되어야 돼요. 그렇단 소리는 270과 504의 공약수가 되어야지 약분했을 때 1이 되겠죠. 그런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라고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분자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두 분자 270과 504의 최대 공약수는 소인수 분해하니까 2 곱하기 3의 2승이 되겠네요. 18.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18이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연수를 공부하고 약수, 배수, 그리고 공약수, 공배수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최대 공약수, 최대 공배수 배웠고. 자, 그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것이 수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해석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수학이 필요한 이유예요. 방금처럼 문장을 읽고 이것을 생각하니까 최대 공약수 구하면 끝나네 이런 판단이 된 거잖아요. 자, 이것을 수학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합니다. 문장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를 했는데 해결책이 없으면 그거는 기술적인 요소, 뭐 연산 요소나 뭐 이런 것들을 모른다라는 뜻이니까 그거는 금방 배워요. 문장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 많이 합시다. 자, 이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면 자연수가 되었대요. 두 수가. 그런데 어떤 자연수가 되었을까?
또는 그 두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 이런 걸 물어요. 그러면 18로 나누니까 어떻게? 앞에 수는 15가 되고요. 뒤에 수는 28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두 수는 서로수 관계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야죠. 자, 너무 깊게 들어갔나요? 자, 중요한 것은 수학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학문입니다. 1부터 13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3개인 수는 몇 개인가? 자, 이것은 선생님이 풀이를 따로 안 적을게요. 잘 듣고 답을 생각해 봅시다. 자, 약수가 3개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연수는 약수가 기본적으로 2개를 가지고 가죠. 뭐 27 같은 경우는 1과 27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안에 뭐 3과 9가 있을 거고. 그래서 1과 자기 자신 항상 가져갑니다. 그래서 2개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요. 1을 제외하고는. 자, 근데 3개가 있다는 소리는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뭔가 곱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쌍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같아지면 1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제곱수겠네요. 그러면 2의 제곱, 3의 제곱, 4나 9는 1, 4, 2, 1, 9, 3 되죠. 아, 제곱수구나. 제곱수 중에서 답이 있겠구나를 생각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130까지라고 했으니까 12제곱은 144 커서 안 되고 11제곱은 121이니까 1부터 11제곱까지다 라는 걸 일단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1은 기초수니까 약수가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고. 자, 이 다음이 중요한데 아까 4의 제곱은 16이죠. 그러면 4, 4, 16도 되지만 2, 8도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소수의 제곱수라는 소리입니다. 소수의 제곱수. 그러면 11까지 중에서 소수 2, 3, 5, 7 그리고 11 5개가 되겠네요. 소수의 제곱수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죠? 자, 문제 읽어보세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두 명이 같은 방향으로 운동장을 도는데 72초, 한 명은 또 한 명은 120초 걸린대요. 자, 출발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처음으로 다시 출발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몇 초 후인가? 그러면 한 명은 72초마다 출발점에 오겠죠? 또 다른 아이는 120초마다 출발점에 와요. 결국 두 사람의 공배수가 어떤 건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만날 때니까 최소 공배수겠죠. 문제가 이해가 되었나요? 자, 그러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소인수 분해하니까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36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60초 후에 6분 후에 다시 만나게 되겠네요. 문장을 잘 생각해서 머리에 그림을 그리세요. 벽면이 있는데 가로가 154, 세로가 126cm랍니다. 직사각형이네요. 여기에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빈틈없이 붙여서 타일 벽화를 완성하려고 하네요. 그러면 가능한 한 큰 타일을 사용하려고 할 때 필요한 타일 개수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조그만 정사각형 타일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정사각형인데 크기가 가장 크게끔 그러면 가로, 세로 길이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문장을 읽고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154 소인수 분해하니까 2 곱하기 7 곱하기 11 126 소인수 분해하니까 2 곱하기 3 제곱 곱하기 7 그래서 G는
2 곱하기 7, 14cm.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정사각형의 한 변이 14cm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길이를 154를 14로 나누면 11칸이 남죠. 그리고 세로 길이를 126을 14로 나누니까 6칸이 되죠. 따라서 11칸 6칸이니까 곱하니까 66개가 필요로 하겠네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앞에 문제랑 차이점이 보이나요? 뭐가 있었죠? 넓이, 부피, 이번에 부피. 그거 말고요. 앞에 문제는 가로, 세로가 고정되어 있었죠. 거기에 정사각형 타일을 붙이는 거였고요. 이 문제는 전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몰라요. 단지 벽돌이 24, 세로 10, 높이 10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러면 정해진 벽돌을 쌓았는데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육면체 만들려고 하니까. 느낌 오나요?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가로, 세로, 높이의 칸수를 구해서 그 칸수를 곱하면 전체 벽돌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식을 세우면 소인수분해 하면은 파란색처럼 정리되고요.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니까 L은 2, 3, 5에 2의 3승, 3의 1승, 5의 1승. 그러니까 120c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120cm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전체 길이 120에서 벽돌 가로 길이 24로 나누니까 5칸, 세로 길이 10으로 나누니까 12칸, 높이 12로 나누니까 10칸. 그래서 다 곱하니까 필요한 총 벽돌의 개수는 600개가 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것은 비와 비례식과 연계해서 많은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답니다. 톱니바퀴 문제라던가 속력 따라잡기 문제라던가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해 놓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